저 와이프가 어쩔 때 보면 저희 어머니는 설거지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는 이게 누워가지고 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어요. 그 순대국밥집 앞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날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 냄새 맡고 저희 와이프가 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와이프와 이제 결혼이 이번이 1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 기념일이 10주년이기 때문에 어디 여행도 가려고 했고 특별한 행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국 와이프와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연애는 한 12년 했고 결혼 생활은 한 10년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딱 10주년이에요. 그래서 국제 결혼,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국제 결혼 요즘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백인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 장단점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요. 이제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걸 뭐 단점이다,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점들이 너무나도 좀 달랐었는지, 그래서 그 달랐던 점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좀 이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을 했었는지 해서 제가 제 와이프와의 결혼 생활 10년 동안 겪어왔던 좀 달랐던 점을 한 5, 6가지, 대표적으로 달랐던 점을 5, 6가지 한번 골라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냥 정통적인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백인 여성입니다. 미시건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냥 백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멕시칸 분들도 있고, 인디안 분들도 있고, 우리 같이 뭐 한국 사람, 뭐 중국 분들, 뭐 일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기 자기만의 문화를 지키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가정에서, 평범한 미국 가정에서 이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백인들이 다 위주이기 때문에 90 몇 프로가 다 백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통적인 이제 미국 사람들의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 한 5, 6가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빨래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빨래를 개면서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뭐 여러분도 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달랐는지. 근데 첫 번째로는 정서적인 게 너무나도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국적인 정서와 미국적인 정서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차이점으로 나타나서 가끔 이제 트러블도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뭐 크게 뭐 좌지우지하지는 않았고요. 첫째로 제가 이제 한국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988이나 응답하라 1988, 뭐 응답하라 1994 이런 거 보면 진짜로 옛날 우리가 살았던 이게 한국 가정이 나오잖아요. 막 엄마가 소리 지르고 야 숙제했냐 막 그러고, 뭐 누야 밥 먹어라 하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등짝도 때리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저도 어렸을 때 하도 말썽꾸러기여가지고 막 겨울에 눈싸움하러 나간다, 막 구슬치기 하러 밖에 나간다 하면 아침에 나가가지고 막 저녁에 들어오고, 그러면 막 우리 어머니 숙제도 안 하고 어디 나가고 밥도 안 먹고 어디 갔다 오냐고 하면서 막 어머니한테 엉덩이도 맞고 막 등짝도 맞고 엄청 욕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옛날에 좀 애 키우면서 조금 이제 외롭고 막 쓸쓸하고 약간 우울증도 막 있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그런 이제 드라마를 자주 보면서 내가 정서적으로 너무 좋구나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한번 보여줘봤어요. 야 이게 한국적인 삶이다. 옛날에 나도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조금은 공감은 하는데 잘 이해는 못 하더라고요. 야 왜 엄마가 막 때려? 왜 엄마가 막 소리를 질러? 왜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저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접근 방법과 제 와이프가 생각하는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 TV에서 맨날 막 그렇게 보고, 요즘 이제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런 거 좀 적은데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때리고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가정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 건 거예요. 왜 이게 학대인 거죠, 학대.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하니까. 그걸 딱 보면서,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큰 차이점을 느끼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와이프가 저희가 웬만하면 한국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명절 때 맞춰갖고 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같이 음식 장만하고 좀 도와주다가,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막 설거지 이런 거 하고 있다가 보면, 이제 제 와이프가 도와주려고 가면, 너 불편하니까 그냥 너 가서 쉬어 막 그래요. 제 와이프한테. 그러면 저 와이프가 어쩔 때 보면, 저희 어머니는 설거지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는 이게 누워가지고 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전 너무 웃긴 거예요. 한국에도 뭐 그러신 며느리분하고 뭐 시어머니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조금 쉬라고 하면 다른 방에 가가지고 좀 쉬지, 어머니 설거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는 가정이 있기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보면서 조금 웃기기도 했어요. 내가 이게 정서적으로 조금 다르긴 하구나. 근데 저도 솔직히 미국 와가지고 장인어른 장모님 막 일하고 계셔도 저도 누워가지고 맥주 먹고 있고 그냥 이렇게 다리 보고 놀고 있고 이렇게 TV 보고 있고 그래요. 그냥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다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뭐 장인어른이든 장모님이든 뭐 누구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정서적인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이죠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픈마인드라 뭐 한국 음식 막 가리는 거 없이 웬만하면 다 먹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든 막 먹여보려고 막 다 도전을 시켜보겠어요. 한 번은 술을 먹고, 제가 술 먹고 이제 해장국으로 전주에 있는 전주의 한옥마을 근처에 순대국밥집이 유명한 집이 많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새벽에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순대국밥집을 데리고 갔는데 그 순대국밥집 앞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날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 냄새 맡고 저희 와이프가 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또 오버했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이프가 순대를 엄청 좋아해요. 그 부추에다가 피순대에다가 부추를 올려가지고 막 초장 거기다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면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먹고 싶다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막 곱창, 막창, 뭐 아구찜, 뭐 순대도 막 곱창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산낙지 뭐 이런 거, 낙지볶음, 오징어볶음.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한국 음식을 이해를 하고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렇게 못 먹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오징어, 낙지 같은 거 보면 막 다리에 빨판 있잖아요. 그러면 막 외국에는 막 크라켄이라고 해가지고 막 바다에 사는 문어인가 오징어 괴물 있잖아요. 막 빨판 있고 막 다리 이렇게 막 나가고 그런 게 좀 생각이 든다는 말도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주면 제가 몸통 같은 거 주면 와이프가 잘 먹는데 다리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산낙지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제가 많이, 억지로는 아니고 와이프가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야 시켜달라 해가지고 먹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두 번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입에서 꿈틀거린다고 달라붙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와이프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제가 집에서 거의 한국 음식을 해주긴 하지만 아무리 와이프도 노력을 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려고 하고 해도 못 먹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곱창, 막창, 뭐 산낙지, 오징어, 뭐 아구찜 이런 거에 대해서 맛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다른 점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외국 음식 다 잘 먹습니다. 그냥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제가 가리고 그런 건 없어요. 다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언어예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겠죠. 뭐냐면 우리가 한국적으로 막 설명하는, 정서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막 내가 막 좀 힘들고 할 때 막 내가 정말로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이게 언어적으로 그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예를 못 들겠네. 그런데 이제 영어는 제가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뭔가 서로 간에 이 대화가 필요한데 이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나눌 수 있는 뭐 이게 필요한데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원어민 수준까지 와도 제가 한국적으로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단어나 이런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완벽하게 영어로 구사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한국말로 하면 와이프는 못 알아듣는 거고요. 제가 와이프가 한국말은 한 50% 하고 알아듣는 거 한 70%는 알아듣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하면 옆에서. 근데 그런 게 조금 차이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많이 늘려서 와이프가 한국어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언어적인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삶의 가치가 좀 달라요. 다는 아닙니다. 한국 분들도 이렇게 미국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거였어요. 지금 돈을 좀 아껴서 미래를 생각해서 저축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 내가 조금 아이와 시간을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가정을 위해서,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은 조금 아이들하고 시간을 못 가져도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해야겠다, 막 이런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현재를 많이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너무 행복해야 하고 지금 1분 1초 매 순간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 이런 순간의 과정들을 함께 해야 하고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게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순간이 많이 행복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이 엄청 강해요. 근데 저 와이프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미국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이 많기도 해요. 이건 이제 단점으로 생각한 거고요.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즐기는 거고 매 순간 아이들과의 순간, 와이프와의 순간, 이 가족들과의 순간, 친구들과의 순간, 이 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저하고는 조금 막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큰 집에도 살고 싶고, 우리 와이프 튼튼한 차도 좀 사주고 싶고, 난 미래를 위해서 돈도 더 세이브 해야 할 것 같고, 이건 좀 우리가 덜 먹더라도 아껴야 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막 강했어가지고, 이 순간을 조금 소중하게 생각 안 했던 게 많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조금 저를 깨트려 준 게 있었어요. 너무 그렇게 쫓아가지 마라. 가다 보면 어차피 돈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냐. 지금 우리 아이들 커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거고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하고 저를 많이 깨닫게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고 배워야 할 점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드릴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제 양육관이 조금 많이 달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만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자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엄격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이건 하면 안 된다, 숙제는 이렇게 똑바로 해야 한다, 뭐 어른들한테 예의 발라야 한다, 너희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룰이 있어가지고 예의 범절부터 해가지고 막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막 그런 것을 무지 강조를 하면서 막 엄격하게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뭐 때리고 처벌하고 그러면 아동학대로 큰일 나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한국도 어떤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어쩔 때 보면 막 저도 어렸을 때 말썽꾸리여가지고 많이 맞고요. 막 체벌도 당하고 했었지만, 우리 아들 막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이것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 야, 너 좀 무릎 꿇고 앉아있어. 막 이렇게 시키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학대돼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하지 마라.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체벌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때린 적도 없고.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양육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와이프는 항상 너그럽게 해요. 대화로 해요. 대화로. 너 왜 울어? 뭐 때문에 슬픈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건데?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 막 들어보고 서로 대화를 해요. 저는 가끔 보다 보면 그런 게 안 돼요. 대화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막 화났다고 막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막 어렸을 때 우리 엄마들이 이 엉덩이 때린다고 야 이놈 말 좀 들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는 못 하는데 양육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했을 때 아빠는 엄격한 아빠, 엄마는 너그러운 엄마. 보면 엄마만 따라요. 저도 따르긴 하는데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커서 아빠가 그냥 밥 해주고 살림이란 살림을 다 하고 맨날 다 챙겨주고 맛있는 거 다 해주고 다 했는데 엄마한테만 가고 아빠한테는 오지도 않을까 좀 걱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처럼 웬만하면 정말로 아무리 이제 여기까지 막 말썽을 펴가지고 화가 이렇게 나더라도 진정하고 좀 너그럽게 나도 왜 우는 거니? 왜 뭐가 불만인 거니? 그래도 말썽이 그게 참 집에서 애 키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너 왜 그러는 거니? 이거 가능하세요? 애가 우리 막 3살, 4살인 애들 그러잖아요. 막 화난다고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말썽 피우고 막 칭얼대고 바닥에 막 이러잖아요. 뭐 사달라고 막. 그러면 너 왜 그러는 거니? 이러면 안 돼. 이게 가능하신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첫째는 다 커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첫째는 아빠도 많이 존중해주고 동생도 많이 돌봐주고 이제 한국 나이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도와주는데,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저 어떻게 키웠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저도 어지간히 말썽꾸러기였는데, 거기다 우리 막내는 밥이라도 잘 먹지. 저는 어렸을 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편식도 심하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5가지로 한번 추려봤잖아요. 오늘은 제가 미국 와이프와 이제 결혼 10주년인데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제 좀 많이 달랐던 점들, 장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고 뭐 이런 게 다른 거, 관점이 다른 거니까 이런 다른 점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얘기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상 끝나고 나서 빨리빨리 다 해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비법바 제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